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공부하다 보니 심리학에서 미해결 과제가 저장된 것이 상처나 트라우마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미해결 과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보통 심리학에서 요즘에 이제 알아차림 그 인지심리의 한계가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쪽이 서양의 붐을 일면서 게스탈트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무의식에 쌓여서 그것들이 작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는 우리 몸의 어떤 메커니즘 잡체 시스템이 빨리 해결하려고 제일 앞선에 이제 우리 오다로 치면 제일 위로 올려놓는다 그래. 위로 올려놓으면 또 새로운 거 또 위로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쭉 들어가면 무의식으로 쌓여 있겠지. 이걸 이제 많을수록 그러면 어때? 이것이 무의식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작동을 시켜. 어느 때 가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하면. 그래서 그 미해결 과제는 이제 뇌과학에서 보면은 편도체에서 만든다 그래. 편도체에서 어떤 일을 사람을 봤을 때 호감도가 생기는데 간단한 것들 그래서 생기는데 그 사람을 계속 이제 바라보게 되겠지. 근데 바라보는 저 사람에서 충족이 안 돼 있어. 일종의 미세한 미해결로 남아. 그럼 편도체에서 기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때까지 먼저 우선순위 줘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 계속 누적되면서 안에서 계속 미해결이 많이 몸에 남아 있겠지, 무의식에. 그러니까 무의식은 뭐야? 우리 이 심리적인 마음의 세계에서는 표면의식이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표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재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표면의식은 우리가 인식된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은 그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과정 중에 가장 가깝게 표면의식과 가깝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어떤 것들과 작용이 되면 거기서 발현하는 좋은 의미로 잠재의식이 개발되면 사람이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물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무의식은 숨어 있는 건데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야.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우리가 그 작동되는 원리가 뇌과학에서 보면은 그 편도체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는 변연계 계통인데, 이게 그래서 좌뇌, 우뇌에서는 좌뇌는 일종의 이제 판단이라고 보고, 우뇌는 판단 관찰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좌뇌, 우뇌가 이제 이 그 알파파, 그러니까 12에서 7Hz 정도 떨어지면 알파파가 나오는데, 알파파가 나오면 우뇌에서 좌뇌에서 하던 이 판단의 이 부분이 이제 멈추게 되고, 뇌량이라는 그래서 우뇌로 넘겨줘 버리면 우뇌에서는 이제 그 잠재의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의식을 깨우는 어떤 그런 상상, 기타 깨달음이 우뇌에서 일어나거든. 그걸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보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동시에 일어난다니까 그 얘기예요. 사마타가 삼매, 몸과 마음과 호흡 세 가지를 삼매라고 그러는데, 삼매가 되면 집중해서 삼매에 대해서 사마타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뇌량을 넘어가는 과정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우리 생리학적으로 타지고 보면,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보면, 그럼 뇌량을 넘어가 우뇌로 가잖아.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좌뇌를 쉬게 하지 않고서는 우뇌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집중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근데 집중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삼매 당장 행복할 수 있고, 삼매가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빠져 있긴 하지만 진짜의 지혜와 이 부분은 접촉하지 못하지. 응? 그래서 접촉이 되는 과정을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편중된 그런 진짜 명상이 아니라 그 삼매법만 터득하고 선정되는 법만 아는 거지. 선정해서 운해를 쓸 수 있는 그 지혜의 반야지가 열어지게 되면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게 된 눈이 열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해. 대개는 삼매에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이 문지방 잡고 삼매에 들었다,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니까 깨고 나서 보니까 손이 만신창이라 문지방 잡고 있으니까 바람을 보는 그냥 문이 팍 다시 손가락을 찌고 하는 얘기가 아픈 것도 몰라. 그런 게 삼매 선정이요. 현실을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현정에도 몰라. 예, 그거는 진짜 깨달음은 좀 거리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그런 단계가 있어. 그게 빠지면 거기서 신견이 생기도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그걸 더 깊이 가버려야 해. 응? 그래서 이제 뇌장에서 넘어가면 우리는 넘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구조의 메커니즘 자체가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감각이 있잖아. 감각. 눈, 귀, 코, 입에 되기 전에 이 감각이 원상태로 돌려놔야 해. 원상태로 돌려놔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 그게 치유 힐링이 되는 원리고, 불감증 그러면 불감증을 돌려놔야지. 짠맛을 못 느끼는 사람한테 명상한다고 막 마음 깨달아 막 들어가면 그거 안 돼요. 우리 몸이 뭔지 알고 그것을 본래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돼야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온전히 에너지화된 부분이 본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이제 조겨놓은 그것이 공함을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정상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 그럼 잘 안 돼. 그게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몸이 깨야 마음이 깬다는 그 소리야. 그러니까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같이 바디 앤 밸런싱 똑같이 균등한 부분으로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 안 해. 몸에서는. 왜냐하면 몸은 조건과 주변과에서 반응을 바로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1초에 4천억 비트 정도를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4천억 비트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식되는 건 2천 비트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도체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얼마나 양이 있는데 거기서 미결까지 쌓이게 되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쌓이면 이제 그것이 보이는 게 작동을 하는 거지. 그것이 작동을 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그걸 기억되면 모든 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제일 오다를 보면은 제일 우선순위로 편도체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이 트라우마, 상처, 미해결 가지들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모르고 자랐다든지 또는 뭐 어떤 가정 현상에서 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 호감이 생긴 거냐? 그게 미해결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게 화두로 나중에 나와요. 편대에서 작동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성공해도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을 못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입양아 같은 외국에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한국 가지고 우리 부모 찾으러 오잖아. 근데 찾으러 와서 못 찾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알게 되면요. 도로 폐인되는 수도 많아.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상당히 괴로워한다고. 그게 편도체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뭐 무의식에 숨어 있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미결 가지가 작동하는 원리다. 응?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는 해결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미결 가지가 편도체에서 기억했다가 무의식에서 작동시켜주는 거거든. 우리 뇌에서만 시냅스 뉴런 현상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신경계를 통제하고 전달하고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 신경 전달만 시냅스 뉴런 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거든. 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기적인 자극의 시냅스 뉴런 현상이 탁탁 튀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가 정보하고 뭐 전달되는 거거든. 뇌에서는 5%밖에 안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장뇌는 뭐냐면 오장육부, 자율신경은 오장육부에 있는 거야. 교감, 부교감 신경 모든 게 다 오장육부에 있거든. 오장육부에 시냅스 뉴런이 얻어서 95%에서 만들어. 그래서 즉각 반응하는 데는 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같아.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생기면 그 생긴 데이터를 모았다가 다시 쓰는 이렇게 뇌는 돼 있고
오장육부는 즉각 반응해. 밥 먹는데 그 누가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딱 하면 밥 먹다가 얹혀. 그게 뭐야? 이 자율신경계에서 이 장내에서 즉각 반응하는 거거든, 현상이. 그러니까 바로 이 몸에서 이 문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근데 과학자들 인지심리 중에서 그 인지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몸을 컨트롤하고 뇌를 판단하고 반응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 오장육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 피는 어디서 만드느냐? 피는 심장은 펌프질만 하는 거고 피는 소장에서 만들어. 심소거든. 소장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야. 거기서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피를 만드는 거는 참 신기한 일이고, 피를 수유를 받지 피 만드는 기계는 못 만들어서 하지. 모르지. A한테 물어봐서 또 만들어낼지, 또 피 만드는 기계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인공 심장 만들어가지고 피 돌게 해가지고 그 GPI 그저 인공 사람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피도 돌게 하고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피 만드는 걸 못 만들어. 우리 인간이 피 만드는 원리가 보면 되게 대단하잖아요. 뭐냐, 뭐 365일 뭐 라면 먹고 있는 사람도 뭐 이렇게 TV에 뭐 이 화제 입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 360일 라면만 끓여놓고 먹고. 근데 그것도 피를 만들어. 우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라 그러는데, 찌개백반 먹으다 피 만드는 게 아니라 올 먹어도 피를 다 만들어. 그리고 우리 몸이 그 만드는 이 대단히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제 인간에게 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명상심리로 공부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저장을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을 경험된 기억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계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지 않은 건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쓰는지 이 메커니즘 자체의 그 구조를 먼저 아는 게 명상의 첫 번째 공부야, 사실은. 그걸 알면 우리 뇌가 얼마나 많은 걸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진짜를 못 보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네? 뇌에서 뽀샵도 잘하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과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간헐적 운동법도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뭐, 만트라 명상 같은 거 하더라도, 뭐, 관세음보살, 그 만트라라는 것은 이 이름을 부르는 건데, 이 성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거지, 명칭을. 불러서 반복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막 관세음보살하고 속으로 관세음보살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 저를 돌아가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면 차크라마다 돌아가, 나중에. 그게 우리 뇌는 한 번 시작해서 이 가속도를 딱 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인식해버려. 응? 계속 되는 거 하는 걸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우리 인체의 구조나 그 메커니즘 구조, 인식되는 거, 기억하는 거, 이 구조의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에 대한 어떤 이 실상을 뭐든지 격상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명상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억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 배나무가 배가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고 자세히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 우리는 지축화되어 그냥 그게 나는 거야. 그리고 단정 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적게 쫓고 더 의심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쉽게 씻고 들어가는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속에는 그 미해결 과제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 미해결 과제가 있어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생긴다고 나쁘게 보지 말고 이 편도체에서 그것들을 줌으로써 뭐냐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에 내부의 그 부분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또 미완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는 성향이 많아서 미완성을 좋아해. 교향곡도 미완성 교향곡. 노래도 있잖아. 인생은 미완성. 그러니까 뭐냐, 미완이라는 이 부분은 완성시키기 위한 발전의 도약이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나쁘다 좋다고 명상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와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성향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근데 이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특징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응? 이건 이렇게 쓰면 되고 저건 이렇게 쓰면 되고. 마치 뭐 세상에 돌이 동그란 돌은 왜 이렇게 동그래냐, 쓸데가 없냐, 아무리 세워도 굴러가기만 하고 안 되네, 이건 왜 뾰족하냐, 이건 네모나냐 세모나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건 네모난 대로 쓰고, 동그란 데 맞춰 쓰고, 세모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적절한 데 맞는 데 쓰게 되면 그게 활용도가 생기는, 이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디서 쓰면 맞는 건지 아는 거지. 처음부터 사람을 개조하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응? 그러면 사람에게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 그러면 일을 할 때 여기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오늘 하루는 1순위를 여기다 둔 사람들이지. 응? 1순위. 여기를 못 온 사람은 1순위가 여기 아닌 사람들이다. 응? 이제 온다고 해놓고 약속했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안 하고 온 사람은 이제는 1순위가 안 돼 있는 거지. 왜? 다른 일이 되어져 있고 순서가 바뀐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다만 내가 세상 일을 할 때 어떤 순위를 먼저 두느냐, 이것을 할 때 미해결 과제나 어떤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해결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메커니즘 자체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그런 호감도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리가 되고, 또 그 호감도를 잘못 집어넣으면 이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남은 머리에 계속 남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 오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다. 그럼 해결이 안 됐잖아. 미해결이 남아요. 여기서도 공부가 안 돼. 그걸 확실하고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거기는 거길이고 여기는 여길이야. 그 구분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연속성이나 유사성이나 통일성,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어떤 그 명상에서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건데 다시 연결됐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두 가지를. 그것이 정신세계에서 확실하게 이 명상적으로 사고하는 패턴을 가진다면, 그런 것들도 미해결 과제도 편도치들이라는 여러 가지 관계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이 명상의 근 답이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